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고성에 네. 고성농협보존 전수회관에 오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연예인 중에서도 탑 연예인이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별 말씀. 그 본인의 소개와 성함과 그리고 직책, 소속 등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대한전통장례 명장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락원 서울장례식장의 원장으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신락원 장례식장의 원장님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신락원은 거기 혹시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오시거나 뭐 어떤 매칭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신락원이라는 이제 브랜드 장례식장 네. 자체가 이제 프리드 라이프라는 그 상주 회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또 런칭을 했었던 그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의 메가 장례식장으로 호텔식 장례식장의 첫 그 시작을 알렸던 장례식장의 브랜드였고요. 그 20년도까지는 이제 그 신락원 서울이 프리드라이프 프리드라이프의 소속으로 네. 운영 중에 있다가 20년도에 이제 프리드라이프가 이제 매각이 되면서 현재 그때부터 신락원 서울장례식장은 이제 별도의 장례식장으로 지금 현재 독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브랜드만 지금 현재 신락원 서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회장님 만나 뵙고 회장님께 네. 이제 명장의 어떤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 지금 명장이 되시기까지 네. 그 어떤 지난 세월의 어떤 짧은 에피소드, 가장 감명 깊었던 에피소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렸거나 한 20년 경력이 되어야만 명장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사이에 지금 20여 년이 넘으신 거죠. 네. 그러면 가장 지금 굉장히 얼핏 보신 잘 생기시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또 젊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명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연륜과 나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사실상은 저는 대한전통장례 명장 중에서 가장 막내 명장이고요. 23년도에 명장으로 인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세월 동안에 제가 장례업을 하면서 가장 사실상은 조금은 마음에 와닿고 또 기억에 남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세월호 참사 때 이제 팽목항에서 이제 직접 2014년 4월 16일 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제가 이제 17일부터 팽목항 현장에서 그 구조된 고인들을 모시기 시작을 했었던 그때는 제가 워낙 또 막내셨고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말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과 함께 그 안에서 그분들의 마지막으로 그래도 또 배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사실상 가장 큰 기억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김영삼 대통령 국장이라든지 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장례라든지 그리고 또 제천 화재 사고 뭐 이런 프리드라이프의 소속으로 현재 근무를 그때 당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특수의전팀이라는 이제 별도의 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팀에 제가 또 소속되어 있는 장례 지도사였고 해서 아무래도 그런 대형 사고에 투입이 됐었던 팀장이다 보니까 남다른 기억들이 좀 많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제주항공 무한공항 사고 네, 현장에서 또 우리 명장 선배님들과 함께 그분들의 마지막을 저희가 준비해 드릴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좀 깊이 있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국가장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큰 나라에서 일어나는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참 안타깝고 참변스러운 일에 대해서 어떤 이제 슬픔을 감추지 못하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 일반인 사람들은 궁금하거든요. 그쪽에 사고 현장에 가서 일반 구조대는 구조를 하는 게 이제 당연할 테고 그럼 장례 지도업을 가지고 계신 이 명장님들은 그 참사 현장에 가서 도대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뭐 굉장히 많고 길겠지만 짤막하게 좀 우리가 일반인한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뭐 그게 짧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19는 응급 의료 구조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신 응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9가 보통 사망하신 분이나 환자들이 이송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듯이 국가수나 의사 선생님들이 시신을 처리하지는 않거든요. 사고 현장에서.
그렇다면 이제 국과수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제 신원 확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조치가 되면 그 다음은 유가족들과의 그 시신 확인, 그 시신 확인이 끝난 이후에는 바로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되기까지 기본적인 시신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응급 조치라든지 구조 조치라든지 그리고 또는 그 고인의 상태를 통해서 이송하기 전까지 고인의 상태를 보존해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신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복구를 최대한 한 이후에 응급 구조를 통해서 장례식장이라든지 별도의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복구를 한 다음에 네. 가장 기본적인 복구가 시작되는 것이죠. 가장 최초의 어떻게 보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더더욱 궁금해지는데 네. 시신 복구라 하면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있을 수 있는지. 사실은 시신 복구도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사고의 형태에 따라서 또 워낙에 달라지고 어떤 뭐 화재 사고에 있었던 그 시신이냐 또 익사 사고냐 교통 사고냐 또는 추락 사고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사실은 시신의 형태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가족들에게 인계되기 전까지 그 시신들의 상태를 온전하게 그래도 보존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를 현장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런 조치가 끝난 이후에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하시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완전한 복구 작업이 거기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 참 정말 요즘에 그 큰 사고가 지금 많이 하늘에서 바다에서 또 땅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지금 물론 이제 응급 구조를 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수고하시고 하시지만 정말 이게 장례 지도업에 계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제일 먼저 또 그 투입이 되셔서 그렇게 시신을 좀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시신을 어떻게든 그 좀 파손된 부분들을 우선 모으기도 하고 훼손된 시신을 이제 복원해드리는 복원 작업이 가장 최초의 복원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최초의 복원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장례식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가족들 실제 가족들한테 그 마주할 수 있게까지 그 역할을 하시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참 무거운 주제, 무거운 주제 이야기로 갑자기 빠져서. 그러게요. 좀 이제 밝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장례업에서 지금까지 장례업에서 좀 즐겁기도 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또 그런 에피소드도 워낙 많은데 가장 최근의 에피소드를 좀 들어드린다면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가족분들이 사랑이 너무 넘치는 가족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 생전에 임영웅 씨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고. 그런데 콘서트를 예약해 놓으시고 차마 콘서트를 못 가시고 그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을 하셔서 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 또는 이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를 입관하는 그 입관식을 콘서트장으로 좀 만들어 드리자라고 해서 유가족들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추모 음악이 아닌 그 임영웅 씨의 음악을 좀 입관 중에 저희가 좀 틀어드려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저희가 입관 시작과 끝날 때까지 임영웅 씨의 그 노래들을 가지고 입관 때 같이 했더니 유가족들께서 웃으시면서 어머님과의 추억을 함께 나누고 콘서트에 오셨듯이 따라도 부르시고 이러면서 참 즐겁게 웃으면서 그 입관을 진행했던 참 행복하고 어떤 기쁨의 현장이 되는군요. 재미난 기억도 있었고 제가 입관 중에 노래는 못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임영웅 씨의 노래 좀 따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입관 중에 노래도 따라 부르고 직접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입관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도 그 장례식장 하면 우울하고 슬픔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서 정해지는 식순과 어떤 그 예절의 범위도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항상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거다. 그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유가족이라고. 유가족. 네. 그 유가족분들의 희망에 맞춰서
희망에 의해서 네. 원하는 대로 네. 그것도 좀 변화될 수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예전 저희 뭐 오래된 선배님들 특히나 뭐 장의사 시절 뭐 이럴 때는 어찌 보면 이제 장래를 주관하는 자에 의해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따라와야만 되는 네. 그 장례 조사들 또는 뭐 장의사 시절 때 그 장의사 선생님들께서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 뭐 이런 거는 사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재산이 이렇게 지내는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될 수밖에 그대로, 없었던. 답습해야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또 변했고 또 물론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유가족들에게 저희는 서비스도 제공하는 저희 또한 서비스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저희는 멀티플레이어적인 고퀄리티의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뭐 관을 팔고 수의를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께 3일 동안의 장례가 얼마나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는 장례 기간 중에 슬픔 속에만 겨워서 사회적 복귀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3일 동안의 슬픔을 서로가 위로하고 치유하면서 빨리 3일 동안의 그 모든 장례를 끝난 이후에 건강한 정신 상태와 몸 상태로 빨리 사회로 다시 복귀해서 그 분들의 또 삶을 살 수 있게 또 해드리는 게 저희가 또 해야 할 하나의 또 목표이고 또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물론 절차가 있고 또 이 입관이란 것도 장례 3일 동안에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유가족들 그 가풍에 따라서 저희가 센스 있게 조금 세련된 장례를 하는 것 또한 이제 장례 컨설팅의 서비스로서의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대 장례 문화가 지금 이제 우리는 고장에 와서 전통 상여를 체험하기 위한 그런 일정이었지만, 근데 지금 이제 명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현대의 장례 문화도 어느 정도로 이제 그 규칙과 규율이 있지만, 근데 고객이 원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 명장님들이 그 고객님들의 마음을 같이 들어가고 같이 느끼고 해서 그 과정도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것도 또한 고객을 향한 서비스다라는 거. 정말 오늘 진심 어린 그 명장님의 말씀을 듣고 눈시울이 좀 젖어드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네. 정말 이 좋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해서 그 유가족들과의 어떤 슬픔도 같이 하고 그 슬픔의 현장이 다시 또 기쁨이 돼서 그날을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우리 이제 유가족들 분들께 그런 기회를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